네, 안녕하십니까. 라포에드입니다. 이제 수시 원서 접수와 원서 상담이 한창일 때입니다. 지금 상담하는 도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나 또는 가장 어려워하거나 관심 있는 질문을 한 몇 개만 뽑아가지고 좀 전달 드리려고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원서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고민 하나의 주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내신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급하게 촬영을 하나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입시 제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올해 고3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불리하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이걸 사실 제일 많이 잡아주고 싶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 상담하실 때도 이렇게 믿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성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하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현실을 전혀 모르는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입시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내년은 새로운 공부를 해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내년에는 정시에서도 생기부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현실적으로 접근해보면 내년의 입시 제도와 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을 제가 자세히 보면 재수생을 현장에서 공부시켜보지 않은 분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재수생들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학습량을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하는지를 실제로 지도해 본 적이 없으시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기준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재수생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과 학생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미적을 하지 않고 확통을 한다. 물론 어떤 분들은 미적을 안 하고 확통을 새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미 미적을 공부했던 학생들은 확통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문과 학생들은 수학에서 확통을 하는 건 했던 걸 한 번 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탐구가 이제 전에는 사탐만 하다가 나중에는 과탐만 하다가 이제 통사 통과를 다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통사 통과 다 했던 과목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에 되는 학생들은 뭐 새로 하니까 뭐 한다고 하지만 그 친구들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것들은 이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인데 그럼 절대적으로 누가 시간이 맞느냐라고 하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즉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3학년 2학기까지 생기부를 챙기거나 내신을 챙겨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많이 내신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학습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재수생들이 더 공부를 하기에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생기부가 반영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생기부가 반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선행돼야 하냐면 생기부를 평가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입학사정관 수를 한번 보면 모든 대학들이 같은 형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재정적인 확보가 돼야 하는데 학교별로 재정적으로 그렇게 확보되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을 충분히 둘 수가 없습니다. 즉 입학사정관을 충분히 둘 수 있는 학교는 생기부에 대해서 정성평가를 할 수가 있긴 한데 가장 많은 생기부 즉 입학사정관을 두는 서울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실제로 정성평가를 한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울대에 한해서는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모두 서울대를 가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대를 안 가는 학생들 그 학교들을 보면 입학사정관 숫자가 부족할 뿐더러 평가 기간도 굉장히 짧고 또 현실적으로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지방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능 100%를 선발합니다. 또 하나 그러면 생기부가 내신이 안 좋은 아이들이 하면 어떡할까요? 라는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크게 우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대학 입시의 본질은 그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수준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위를 띠는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과연 정시 때까지 유지되는 비율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좋거나 생기부가 좋았던 학생들이 이미 수시 합격해서 빠져나간 거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내신이 부족해서 내가 수능을 준비하지 못하고 정시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을 생각해 보면 내년에도 여전히 재수생이 강세일 것이고 내년에는 오히려 지금 현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 때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너무 재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되고, 반대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내년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를 충분히 해두셔야 내년 상황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올해 수시 상담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담을 하시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과 우려스러운 점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가장 안타까운 점은 학생들이 기준점을 못 잡는다는 겁니다. 그냥 기준점을 못 잡는다는 것은 너무나 요즘은 정보가 발달되다 보니까 막연하게 두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던지는 막연한 질문이 뭐냐면 제 생기부 수준은 어떤가요? 라고 하고 막연하게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렇게 계속 전화나 오고 상담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기부가 좋다 나쁘다는 것은 그렇게 평가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수준에 비해 지원하는 그 학생들 수준에 비해서 좋으냐 나쁘냐가 돼야 하는데 너무나 막연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서울대학교에 비하면 대부분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또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데 흔히 말하는 유튜브나 아니면 그 전에 입학 사정관분들이나 아니면 입시 컨설팅 하는 분들이 좋은 생기부 예를 가지고 막 하니까 그 생기부와 내 생기부를 비교해 보니 굉장히 두려움을 갖는 건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상대평가이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의 지원자들보다 조금만 더 좋으면 됩니다. 그러니 너무 막연한 두려움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생기부 수준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막연함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사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보통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수시를 준비할 때 정시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그 평가 기준점이 되는 것이 6월 평가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 점수를 가지고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막연하게 낙관론을 펼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이 상담할 때 보면. 근데 우리 6월 평가원을 다시 한번 잘 되짚어보면 국어는 매우 쉬웠습니다. 국어는 매우 쉬웠기 때문에 원점수가 높아졌다고 하고 한다고 한들 등급 차이가 자기는 좀 떨어져도 원점수가 높아지니 조금 더 공부하면 되겠다는 막연한 희망을 가진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두 번째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이 수학입니다. 이 수학을 보면 특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의 학생들이 어떤 점수대냐면 수학 80점 맞은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이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를 왜 보냐 하는 걸 보면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해 수험생들에게 올해 수능에 대한 경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올해 수험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의 난이도 조절을 항상 하기 위해서. 근데 첫 번째 경향성을 한번 파악하고 경향성적인 측면과 난이도 조절적인 면에서 다시 이 6월 모의고사 평가 결과 발표를 보면 이번에는 굉장히 쉬웠지 않습니까? 쉬운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잘 준비가 안 된 아이도 쉬운 풀 수 있는 문제가 국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준비가 잘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 수 있었던 학생들이 점수가 막연하게 높아졌다는 것 때문에 막연하게 희망을 갖는데 이 학생들은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시험에서는 철저하게 등급이 나눠집니다. 근데 이 학생들 아직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희망을 갖는 거고요. 두 번째 사실 더 희망을 갖는 아까 수학 80점대 학생들은 기존 80점하고 올해 육모 80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체 1번부터 30번까지의 문항 전체적인 난이도와 분포도를 보면 올해 25문제, 26문제는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 쉬운 문제를 자기가 쉽게 풀었는데 이 수학 문제 특성상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쉬워도 어렵고 어려워도 어려운 친구이기 때문에 그 분포가 나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80점을 맞기 쉬웠던 시험이 이번 육모인데 이전까지 이런 점수를 맞지 못한 학생들이 점수를 맞았다는 것 때문에 막연하게 희망을 품고 또 이것 때문에 혹시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상향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점수 가지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공부 정도 그리고 공부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돼 있는지를 가지고 조금 이 기준을 잡았으면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수험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사항입니다. 그럼 올해 수시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항상 할 게 뭐냐면 생각할 게 상수는 뭐고 변수는 뭐냐인 겁니다. 그러면 상수는 사실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이 변수가 바뀐 게 뭐냐면 전년도 시험부터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 가장 많은 게 확통론과 사탐론이지 않습니까? 이 확통론과 사탐론이 수시에서는 어떤 걸로 작용하냐면 수시 최저 등급, 즉 등급을 얼만큼 잡아 먹느냐로 이게 귀결됩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큰 요인이 될 거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통론, 사탐론이 인원이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등급 인원에 포함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은 반대로 내신이나 그래서 전년도의 기준에 비해서 조금 더 타이트해지니까 약간 안정적으로 써야 하는데 학생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요. 반대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빠져나간 만큼 등급 인원을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시에서는 물론 변론을 하지만 수시에서는 그 등급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과 학생들 가운데 특히 과탐에서 수시 등급을 채우는 것을 전략으로 하는 학생들은 자기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지원해도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상대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입시에서 가장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수시에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이 수능 최저 등급을 어떻게 충족하고 그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문의를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무조건 종합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 문의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 종합이라는 걸로 다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합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학생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실까요? 좀 넓혀보면 논술만 생각하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전략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전략일 수도 있는 건데 논술하고 종합은 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왜 종합을 생각하냐면 첫 번째 교과로 안 되니까요.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서류가 좋으니까 종합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전제는 교과로 안 되니까 종합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합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고 학생들하고 조금 다른 자사특목고하고 상당히 다른데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시하고 정시를 물어보면 수시는 뭐고 정시는 뭐냐라고 생각을 물어보면 수시는 내신이고 정시는 수능이라고 이야기 답변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중에서도 사실 내신만으로 평가되지 않는 것이 학생부 종합인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거쳐오면서 수시는 내신이니까 즉 내신이 높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학생이 조금 선택하는 과목들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소수로 선택하는 과목은 좋은 내신을 받기 어렵다고 하니까. 심지어 저는 상담하던 도중에 이런 학생들도 봤습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어차피 내신 안 되니까 그걸 피하라고 하는 학생들도 봤다는 걸 봤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의 전제는 그러면 교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교과로는 안 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혹시 막연하게 희망을 가지셔도 될지 않을까요? 라고 희망상을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요즘 학종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과 이수 현황이지 않습니까? 그 진로 적합성, 얼마나 그 과목에 대해서 과목을 이수했는지 현황인데 어떤 학과를 가고 싶은데 그 학과에 맞는 학생들이 소수 과목을 선택하면 내신이 떨어질까봐 과목 선택을 하지 않아서 1차적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 다시 학업 영장적인 면이나 탐구 영장적인 면에서 이 대학교에서 보면 이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심화 확장하는 걸 학생들을 좋아할 텐데 보통 교과에서 이렇게 피해가지고 온 학생들이 실제 생기부를 보면 수행평가만 계속 나열형으로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가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을 펼쳤다고 보는 게 아니고 학교 성실하게 다녔구나 라고 해서 사실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어떤 거냐면 그러면 제 생기는 무조건 나쁜 겁니까? 라고 질문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막연하게 학생들이 수시를 보면 있어서 새 생기부가 나쁜 겁니까? 라고 해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걷는 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어떤 거냐면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어딘지를 명확히 하면 실제로 어떤 등급 밑으로는 대부분 생기부가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에서만 나열형으로만 돼 있어도 그 자체로 탐구 역량이 조금 더 아니면 심화된 것만 있어도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학생들은 막연하게 계속 뭐 서울대 사례, 뭐 연세대 사례 아니면 주요 대학 사례만 보고 자기 생기부가 나쁘게 평가된다고 생각하니 막연한 겁을 먹는 친구가 있으니 좀 더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용기를 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육문수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한 몇 년 전에 제가 실제로 저희 운영하는 카페에 한번 실제적인 사례를 제시했는데 이걸 한번 제가 한번 보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나
지원 전에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봤으면 하는 10가지를 적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논술은 합격해야 가는 것이지 지원했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 특히 재수생들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보면 논술 전형은 그냥 쓰면 합격하는 것 같고 혹시라도 내가 기분이 막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수학원에서 가장 학생들을 좀 현혹시킨다는 건 그렇긴 하지만 희망을 조금 불어주기 좋은 카드가 뭐냐면 논술 전형입니다. 자기 점수와 상관없이 혹시 수능 최저를 맞추면 네가 이 대학도 합격할지 모른다는 거하고 굉장히 희귀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은 그때부터 막연하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치동네를 보면 수시 끝날 때쯤에 모든 학생들이 사실 다 의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다 어디 갑니까? 재수학원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지원했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합격해야 가는 것이니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수능 최저가 없으니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능 최저가 없다는 말은 이 친구는 수능에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능에 자신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논술이 떨어지면 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가 없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수능 최저가 없으니 지원한다는 말은 나뿐 아니라 그 모든 학생들에게 통용되는 겁니다. 그럼 또 대학 입장에서 보면 수능 최저가 없어도 선발할 자신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가 없다는 것에서 너무 크게 유혹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이 어떤 거냐면 수능 최저 충족률이 적더라도 그 비율 속에 인원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보면 흔히 논술 선생님들이든 아니면 다른 컨설팅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충족률이 실제로 어떤 경우는 30%, 가장 심한 경우는 20%라고 하지만 한번 경쟁률 한번 보십시오. 그 경쟁률이 실제로 어마어마합니다. 흔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든 아니면 그러니까 입시를 끝난 부모님들이 하는 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논술 전형 끝나고 저걸로 건물 짓는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인원이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인원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희망을 품는 인원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20%만 되더라도 그게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보다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수능 최저 충족률을 가지고 희망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술이 크게 수능 전 논술과 수능 논술 후가 있는 건데, 수능 전 논술을 지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학생은 수능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대학에 내가 납치당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사실 이게 전략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우매한 판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그 대학을 정시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절대 거기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수능 전이든 수능 후 그러지 않습니까? 수능 후에 우리가 논술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으로 가만 생각해 볼 겁니다. 그 해 정시 수능 점수로는 그 대학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내가 논술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말은 거기서 희망을 갖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정시로는 내가 그 대학을 갈 수 없으니 간다는 것. 이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논술 합격자 평균 내신 보고 보통 설득할 때 봐라 3등급도 되고 4등급도 되고 5등급도 되는 게 논술 전형이라고 하지만 이 논술 내신 평균에는 일반고뿐만 아니고요. 자사고, 특목고, 외고 학생들도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논술 전형에서 생기부가 들어가는 학교들을 보면 형식적 반영 비율보다 더 중요한 게 실질적 반영 비율인데 왜 대부분 대학이 6등급까지는 극간 차이가 적은 이유가 뭐냐면 자사고, 특목고, 외고 학생들이 혹시 내신이 부족해서 논술을 잘 보더라도 불합리함을 겪을까봐 이 극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 현실을 잘 인식하고 해야지 이것들을 종합적인 것에 해석하지 않고 나의 1인칭 시점으로 이 대학이 나만을 위한 전형은 없으니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문 논술 쓸 때 보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는 글을 좀 잘 쓴다고 해요 라고 합니다. 근데 논술 시험지를 보고 잘 보십시오. 우리 인문 논술을 하는 것은 글을 잘 쓰기 전에 할 게 뭐냐면 글을 잘 읽어야 합니다. 글을 잘 읽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수능에서 독서 능력에 특히 독서 파트에 굉장한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논술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막연하게 글을 잘 쓴다? 그 친구는 소설을 써야지 논술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재수학원 있을 때 그리고 기숙학원 있을 때 통계를 내봤는데
물론 파이널 논술은 다 듣긴 하지만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보면 실제로 수리 논술 학원을 다녔던 학생들하고 수리 논술을 다니지 않았던 학생들을 합격자 중에 비교해보면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결정적으로 차이가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 친구들이 수학적 개념이 좋은 학생들과 좋지 않은 학생들이 비율로 나눠집니다. 물론 수학적 개념이 좋지 않은 학생들 가운데도 합격하는 비율이 있긴 한데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보통 광고 공부할 때는 어떻습니까? 수학 개념이 적어도 합격했던 사례들을 극적으로 말해줘야 학생들이 더 크게 반응을 하니 그런 사례를 말하는데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수학적 개념이 탄탄하게 잡혀있는 학생들 가운데 합격자가 굉장히 많으니 자기가 수학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실제로 막연하게 수리 논술에 집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떤 게 하는 거냐면 최근에 들었던 사례가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가 논술학원에 갔는데 논술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는 합격권이래요 라고 하는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불합격권이라고 하면 부모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학원 옮기거나 혹시 다른 방법이 없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학생을 유치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친구가 글은 굉장히 잘 쓰는데요. 아니면 이 친구가 기본 재능이 좋은데요. 이 친구 어떤 때는 합격권 점수가 나와요 라고 해야 오랫동안 붙들고 있고 이야기에 희망을 주고 공부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합격하는 학생이 나오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논술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실력이 좋다고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술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서만 자기가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최저 충족만 했을 경우에도 논술 최저 충족을 했으나 논술을 불합격했을 경우에는 정시로 지원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강제 재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라도 희망을 잡고 꼭 해보고 싶어서 6논술 쓰는 친구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6논술 쓰면서 합격하거나 아니면 6논술 쓰더라도 되는 친구들은 수능에 자신 있는 친구들이어야 합니다. 수능에 자신 있는 친구들이 6논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때 좋은 결과가 있는 거지 수능에 자신이 없는데 막연하게 내가 글을 좀 잘 쓴다고 소리를 들었거나 수리 논술을 조금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막연하게 희망을 뿜는 것은 강제 재수를 여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논술을 하거나 아니면 논술 전형을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박이라 희망을 갖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조금 더 냉철하게 생각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논술은 예비 번호가 크게 의미가 없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학교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왜냐하면 간절한 대학들이지 않습니까? 그 대학을 떨어지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대학들이 많다는 것은 그 대학에 반드시 가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 논술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충족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제 곧 수능 100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100일을 앞두고 있는 학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 100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 100일에 대해서 이 고등학교 3학년 현역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현역을 둔 학부모님, 그다음에 재수생 학부모님과 또 학생들이 그 가지고 있는 심리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100일이라 하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굉장히 조급해지고 마음이 바빠질 거고 특히 오늘 상담한 학생들도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탄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좀 현명하게 잘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공부를 학생을 시켜보면 이 100일이라는 시간이 짧아서 힘든 게 아니고요. 너무 많아서 너무 길어서 힘듭니다. 이 100일이면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당구시간에 나오듯이 곰이 사람이 되는 시간이고 실제로 공부를 쪼개서 쓴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도 이 100일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지치다 못해 또 지칠 때쯤 수능을 봅니다. 즉 이 100일은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니 마음 조급해져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한 채 빨리 성급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이니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목표에 맞춰서 지금 바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이 시기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로 두 가지 분류해 보면 확실하게 이 공부는 이 시기에 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는 뒤로 잠깐 미루시고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올해 수능에서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게 가장 우선순위니
다시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이 충분한 패기를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